네. 자 그러면 특검 이야기 잠깐 좀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검. 김건희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김건희를 덮어준 검찰 때문에 출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었는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봐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이제서 하고 있어요. 이제서. 네.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고 네.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근데 수사팀의 PC를 다 디가우징해가지고 디가우징. 데이터를 다 삭제해놨어. 이건 아예 복원이 네. 거의 어렵게 해놓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어. 자기장 걸어가지고 다 삭제를 네. 해놨더라. 포맷 그 이상.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관련자들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대상자 일단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대상자를 보면요. 박성재, 김주현,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박승환, 김승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2일. 22일이죠. 네. 오늘 이창수, 저 중에 이창수 네.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네. 이창수가 안 나왔어. 아이, 그런데 28일에 특검이 끝나.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이 새끼들 이거 마지막에 뭔가 우리도 이거 할 만큼 했다 알리바이를 그냥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여주기 들어요. 식으로요? 저는 약간 그렇게 의심하고 네.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웬만하면 내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 새끼들 진짜 내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추가 종합 특검 네.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예, 이제 김건희 특검 마무리되면 즉각적으로 좀 법안 처리해서 미진한 부분들, 3특검의 미진한 부분들을 싹 모아가지고 네. 추가 종합 특검을 바로 발족을 해서 그 가감없이 남은 여죄들 다 밝혀내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밝혔고요. 이번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또 특검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도 특검하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어떤 특검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 종합 특검으로 네. 잘 밝혀낼 것을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다른 건 좀 다 넘어가고요. 네. 요거 하나만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갑니다. 네.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내란 특검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 혐의를 다 털어줬어요. 무혐의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왜냐? 12월 4일 내란의 밤 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 네. 12월 4일 00시 33분에 네. 채널A 보도 떴고. 떴지. 네. 계엄 네. 상황. 그렇죠.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고 나왔지. 네.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인가요? 네, 조선일보. 예, 이데일리인가요? 이데일리. 조선일보도 있었어요. 조선일보도 네. 있었어요. 네. 네.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 와. 그래서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털어주냐? 털어줄 거면 왜 털어줬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가요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일단 이 언론 보도 관련한 내용 있죠. 언론 요거를 왜 털어줬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잠시만 언론 보도 관련한 내용. 잠시만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요거를 언론 보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협조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이걸 무혐의로 털어줬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털어줬냐 궁금했는데 네. 한겨레가 불기소 결정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뭐 왜 털어줬냐면 해당 언론사들 있잖아. 네.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이 내란이 딱 터지고 법원 행정처 공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네. 전화를 해서 내일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래서 네. 법원 행정처 담당자가 12월 4일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과정에 개헌법 관련한 조항을 설명을 했대. 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 보도가 그 됐다는 기자가 거야. 저를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그냥?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내가 소리야. 바보야? 내가 왜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 나는?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요게 그 꼬리 자르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잖아요. 꼬리도 아주 말단에 말단. 공보 담당자한테 네. 기사 나간 이유를 공보 담당자한테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우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정말 납득이 어렵고요. 아니, 근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기사는 0시 33분, 0시 46분 뭐 이렇게 나갔는데 네. 조희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에 왔다. 출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온 시간이 더 늦다. 기사 나가기 전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전에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회의 자료 준비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의 네. 자료 누구 지시로 어떻게 준비했지? 음. 라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기서는 근데 그 얘기가 없고 그 얘기는 없고 왜 법원 행정처 차장실에 조희대 천대엽 법원 행정처 차장이 모였냐? 왜 모였느냐? 했더니 지시나 소집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원에 가야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일단 출근하자 하면서 일단 왔다는 출근-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차장실에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회의 자료 검토 제대로 그 누구 지시 없이 회의 자료 막 만들고 네. 공부 담당자가 그냥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기자한테 이게 저는 저는- 사실 그 법원이 자, 그날- 요거 하나만 좀 네. 확인하고. 조직이 아니지. 여기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요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팀은 당시 모임과 관련해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언제 굉장히 애매하게 써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제 조이대가 0시 40분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음. 출근을 해서 뭐 다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조이대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모임에서 예. 음. 근데 그게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특검에다 말을 했다는 건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시간이 아까 이것도 사실은 저 신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조이대라든가 천대협이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늦게 온 시간은 맞다고 칩시다. 네. 0시 40분이나 0시 50분 정도에는요. 이거 계엄 틀어지겠네. 해제 직전이었어요. 해제 직전이었어요, 사실. 아. 해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했잖아요. 헌재가 네, 탄핵 결정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조지현 경찰청 전 청장에 대해서 네. 이제 전 청장이 됐죠. 근데 그 청장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한 건 뭐냐면 일반 국민들조차도 위헌 위법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 그 경찰청장직이나 대해서 그걸 왜 몰랐다고 어떻게 몰랐다고 그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냐. 그날 밤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순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든 일반인이든 딱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엄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윤석열이 권력을 독재를 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그렇지. 것과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짓을 난 싸워야 돼. 둘 중에 대법원은 취했던 태도는 살아남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네. 질문하고 싶은 게 10시 반에 계엄 적어도 네. 10시 21분 10시 반에 계엄 네. 선포가 됐잖아요. 음.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양반들 1시가 다 돼서 0시 40분 0시 50분에 대법원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 저 뭐 두 시간이 대전 사세요? 2시간 빈다고. 2시간 동안 뭐 했냐고. 2시간 동안 뭐 비어. 하셨냐고. 그때 네.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우리는 저 때면 바로 가기로 하면 되는데 우원식 의장님 왜 빨리 안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래요. 12시 분위기가 좀 다 넘어가면서 끝난 150명 분위기였어. 모였다고요. 2시간 12시 빈다고. 넘어가면서. 네, 2시간 네, 벼요. 2시간 그리고 동안 뭐 했냐고. 이게 조이대가 당시에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나는 이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난 12월 4일 동이 트고 출근할 때 조이대 다시 한번 보고 맞아. 네. 믿을 수 없어요.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야, 위헌적이라고. 요렇게 내가 어. 야 네가 위헌적이라고 일단 얘기했다고 이 자식아? 이 자식들 진짜 이걸 믿으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와. 가장 헌법적 해석이나 법률적 해석의 어떤 최고 권위기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이고 네. 그 수장이 대법원장인데 당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먼저 어나운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계엄 이건 헌법에 반합니다. 딱 그 한마디를 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누구나 봐도 명징한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사 결과로 네. 사후적으로 네. 누가 봐도 이건 면피하기 위해서 작출하는 그러니까요. 워딩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믿어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 정도를 취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실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최소한의 어떤 강제 수사를 했어야 강제 수사가 되는데 있어야지. 지금 봐서는 강제 수사 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없어요. 압수수색이든 뭐든. 네. 여기 불기소 보고서에도 없다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진술서 받은 거 있어. 진술서. 아까 신원님 말씀하신 회의 자료도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수사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됐어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때도 여기 나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선회를 하자면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 진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니, 밝혀야 돼. 의원님은 근데 제가 좋게 봤는데 왜 네. 그 조은석 특검 계속 선회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정으로 그게 진실이다라고 규정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종합 특검으로 밝혀내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봉쇄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밝혀내야 될 지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 우리는 진술까지밖에 못 받았는데 강제 수사가 없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고 열린 결말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진술 받은 거 갖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열어놨어야지. 근데 네. 요 한겨레 보도 보니까 이것도 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네요. 조이대와 천대협이 계엄 해제되기 20-30분 전에 겨우 온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왔는데 이 보도 내용 보면은 위헌적 취지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이 계엄사에서 연락관 파견해달라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조이대가 이제 파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 같아도 안 보내겠다 그 시간이면. 야야야 보내다 큰일 나겠다. 이제는 아니야. 늦었어. 아니 근데 이게 저는 10분 남았어. 10분. 과연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했다면 야, 우리가 그 당시 바로 12월 4일 모여가지고 위헌이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했으면 네. 바로 그거를
알려내야죠. 알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 맞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의혹이 쪼여오니까 이렇게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우리 그 변호사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해제 직전이라도 나는 얘네들이 태세 전환 나는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완전히- 관망했을 거라고 봐. 아니, 근데 그거 반만. 자체가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네.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런 태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절차가 위반인지 보겠다.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 말씀드리겠죠.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따르면 탄핵 사유예요. 저거 자체가. 네. 헌재가 명백히 밝혀 조지현 총장한테 야 경찰청장이 된 사람이 그거 위헌 위법인가 보면 바로 몰라? 누구나 알 수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얘기도 맞습니다. 나왔잖아. 근데 저딴 식으로 얘기하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장들이란 사람들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말 국회의원 못해. 물어보는데 내란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못해.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헌이란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네. 나가 씨. 진짜. 아 시간 네. 관계상 우리 이용우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빠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지금 뭐 하는 아니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또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게 또 네. 좀 예민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한 마디만. 네. 네, 얼마 전에 우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 나오셔서 아, 예, 예. 아주 잘 봤는데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3천 명이 10만 명으로 됐대요 지금. 와. 아, 유튜브 구독자? 와. 이게 또 배 아프셨나 보네. 저 3만 명 이제 간 넘었는데 비례적으로 얘기하면 100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긴 하네. 아, 요거는 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더 자주 나오셨고 저희가 내란 전국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아, 그거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어떻게 좀 어떻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용우 TV가 배고픕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빠르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이 안녕하세요. 마약 수사에 외압은 없었고 세관의 연루도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파견 나가 있는 백혜령 경정은 또 크게 반발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에서 백혜령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파견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전에. 그 전에. 오. 그 전에 그냥 돌려보내겠다라는 네네.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여다봤던 국회 코뿔소 최혁진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백혜룡 경정 관련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그 내란 특검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 네네네네. 자기들이 발표문에 들어 있어요 내용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참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즉시 항고 포기 경위는 다 확인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다만 포기 경위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다. 맞아요.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처분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우정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 다수가 특검에 와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서 내란 특검에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진술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사람을 들들 볶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2차 종합특감 얘기가 나왔는데 2차 종합특감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 구성 자체를 이렇게 윤석열에게 때묻어 있는 검사들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의 상당수가 특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자,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희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백희룡 경정이 또 크게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사진만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볼까 하는데 백희룡 경정이 자기 자신을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수사의 내용들, 사진, 자료들을 올리면서 이래도 내가 편향적이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023년 2월 27일 네. 몸에다가 마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공항에 들어온 마약 사범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러고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이걸 이럴 것 같으면 세관이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 덕지덕지 붙였는데 세관을 통과했다는 통과한 거예요. 거야 저거를. 와. 감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잡힌 애들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붙이고 올 수 없죠. 왜냐? 자기가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 붙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상선. 네. 걔네들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저 그쵸. 어마어마할 텐데. 다 날라가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붙이고 가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왔겠냐는 거야. 네. 그리고 2023년 2월 27일 또 사진도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요거 저렇게. 2월 5일이네요. 요게 2월 5일이고 그 날짜를 거꾸로 올려주셨는데 네, 요게 네. 2월 5일 사진. 네. 이렇게 올렸고 신발 요게 2월 27일 사진. 네. 이렇게 온 거야. 네. 그런데 네. 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마약 사범들의 출입국 현황을 작성해둔 자료를 올렸거든요. 네. 자료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보면 막 복잡해 보이는데 네, 그거 네. 다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2023년 2월 5일에 마약 사범이 잡힙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조직들은 비상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2월 6일 다음 날 바로 또 겁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해. 그리고 같은 날 마약 사범들 그냥 다 그냥 숭숭 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가버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2월 27일 관할 올려주세요. 2월 27일 관할권도 없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 입국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3명을 검거해요. 그런데 같은 날 그럼 이때는 이제 비상이잖아. 네, 그렇죠. 걸렸으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네, 네. 근데 같은 날 마약 사범 4명이 같은 공항을 통해서 숭숭 나갑니다. 또? 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잡히면 김해공항 자체만 해도 초비상이지. 초비상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이 나간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애들이 나간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돼. 와.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이거 네. 이상한 걸 최소한 설명해 달라는 거야 나는. 근데 2월 27일 날 그렇게 숭숭 나간 사람들이 7월에 또 들어오네요. 두 그러니까. 명은. 겁도 겁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는데요. 네. 관련한 이야기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이 사건은 일단 사건을 굉장히 이제 지금 합수단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백혜룡 경정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해놓고 들여다봐야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 이제 간단히 우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멧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밀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멧돼지들을 모아서 합수단을 만들었어요. 그걸 조사하라고. 예? 그랬더니 이제 멧돼지가 멧돼지를 제대로 조사하겠냐? 대통령이 나셔가지고 호랑이를 투입해라 그래서 호랑이를 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멧돼지 합수단에서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더니 너는 멧돼지에서 식탐이 많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는 쥐나 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나는 멧돼지를 잡고 싶어요 했더니 너는 멘탈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합수단 얘기를 특검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들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특검이 혐의가 있는 자를 직접 수사하는 거를 말이 안 된다 해서 국수본으로 이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라면 자기가 고발한 사람들을 직접 수사,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직접 수사하면 감정이 개입돼서 안 돼라는 걸로 배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합수단에는 네. 마약을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돼 있는 걸 먼저 다 제끼든가 네. 합수단을 깨버리고 네.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합수단을 구성을 하고 네. 백혜룡 너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으니 뺄 거야 하면 그 말이 되지만 네네네. 왜 합수단은 그냥 둡니까? 음. 예? 지금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이 마약 사건을 무마한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여기 개입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입이 돼 있고 그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심우정이 만든 합수단은 그대로 두면서 그건 맞죠. 나중에 대통령이 투입한 호랑이만 우리에 가둬놓은 꼴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고 절대 이 의혹은 무너지지 않는다. 점점 네. 일파만파 커진다는 자, 거고요. 여기서 잠깐 예.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서 상설특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러자 바로 심우정의 대검이 나서서 네.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멧돼지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예. 사실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물론 심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실제 마약 수사를 했던 연루됐던 사람들이 들어간 게 사실이냐 이거죠. 지금 합수단의 명단을 네. 백혜룡 경정이 합수단이 누군지를 알려달라. 네, 합수단의 지휘를 받고 있으니 그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시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다 승진해서 대검으로 가서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명단까지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으로 가야 이 사건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수사에서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고 당시 법사위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설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려볼 거냐 아니면 합수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한다니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검사장이 왔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가도 되겠네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욱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저는 심우정과 노만석이 네. 상설 특검이 상시화되니까 정광석과 같이 합수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소위 상설 특검으로 수사가 되지 않는 걸 차단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묘하게 이 사람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의 싸움판처럼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판이. 속상한 예. 게 네.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문정 응원파와 백혜령 응원파가 나눠져 있는 게 이게 너무 속상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노리고 판을 짰다면 대성공이지. 난 그게 속상한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 이 중대한 사건을. 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다루면요 또 예. 일각에서는 넌 누구 편이냐 너. 내가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 넌 또 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뭐 속상합니다.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증거를 잘 제시하셨는데 네, 제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저런 존재하는 증거들, 거예요. 실제로 저런 네.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상식이죠. 네. 진술만 가지고도 압수수색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예, 범죄 혐의 있는 거에 대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데 저 정도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은 뭐냐면 어제 저한테도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아니 난 얼마 전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꽃소금 가지고 들고 들어오다가도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이거 뭔지 성분 분석해야 된다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네. 온몸에 칭칭 갖고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들어왔는데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되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풀었잖아요. 자기네 조직에. 명단이 풀었고 명단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 뒀잖아요. 네. 귀찮아서 둔 거예요? 마약 사범인데? 말이 안 되지. 걔네들이 들락달락하고. 마약과의 전쟁이었어요 당시.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이 상황을. 그러게. 예. 근데 나는 계속 중립을 좀 지키라고 욕 먹으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 자체가. 이건 아무튼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정당당하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백혜령 경정이 어쨌든 자기가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도 열람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네. 항상 의혹의 중심에다 의혹이 나오면 뭔가 검찰에 걸려서 항상 의혹이 되는데 예. 이 사건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나뉘게 된 큰 배경에는 누구보다 검찰의 무죄점을 지적해온 이문정 지금 지검장이 사건을 맡고 있으니까 네.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혼란스러운 백혜령 거죠. 경장이 파견 해제되면 이제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없는 거죠. 경찰에다가 파견 해제 시켜달라고 본부로 경찰청으로 데려가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관 4명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 열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라고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백혜령 경정은 자기는 수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백혜령 경정팀에 온 수사관은 처음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서야 킥스가 열리고 관련 자료들을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백혜령 경정의 말만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이걸 왜 덮으려 그러지 이렇게 돼버려서 네. 5명이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밝히자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최소한 그러면은 합동수사단 말이 맞다면 세관 직원들 이 직무유기로라도 기소했으면 좋겠어 나는. 직무유기로라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합수단이 대검도 그렇고 동부지검에서 합수단이 마약 게이트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으면은 왜 세금 낭비하고 합수단을 유지합니까? 예? 아니 우리 법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지. 네. 합수단 깨버리든가. 네. 왜 합수단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합수단은 왜 유지해요? 혐의가 없다며요. 그럼 빨리 네. 합수단 깨버리든가. 합수단에서 백혜령만 나가라고 하는 거지 자기들 합수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혁진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장식 의원님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네. 조국혁신당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도 저 개인 후원은 이미 다 찾기 때문에 오. 조국혁신당 일찍 찾습니다. 진짜로요? 생각보다 일찍 찼어요. 오. 네. 우리 조국혁신당에 군자금을 좀 보태주십사 하고 조국혁신당 후원 계좌 여기 있습니다. 와. 주시고요. 예. 인기가 많으시네요. 저요? 네. 에이 다 체육덕이지. 아유, 댓글엔 욕 많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자, 그러면 두 분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이지요.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짧게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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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서는